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몇 가지 부품들 납땜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나머지 부품들에 대해서 자, 같이 납땜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이 어레이저를 한번 붙여볼 건데요. 어레이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레이저이 두 종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레이저는 여기 값이 써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서 값을 알 수 있고, 그 커먼 단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커먼 단자는 점이 찍혀 있고, 어레이저의 위치는 이 5개짜리, 다리가 5개짜리인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얘는 딱 꽂고 나면은 리드가 짧죠. 리드가 짧은 거는 뭐 커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리드 짧은 거 일부러 커팅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 리드가 사이즈에 맞게 나온 거예요. 이런 부품들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정용 땜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땜을 하면 돼요. 나머지도 다 땜을 하면 되고, 얘는 AR2는 여기 점을 화살표에 맞추고 꽂아서, 얘도 덜렁덜렁하죠. 그러니까 고정용 땜을 하나 해서 고정용으로 땜을 살짝 묻혀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납땜을 하고, 아까 고정용으로 했던 거는 이렇게 해주면은 말끔하게 됩니다. 낮은 부품부터 하라고 그랬죠. 또 낮은 부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건 여기 크리스탈이 있어요. 그리고 부저가 있죠. 부저가 있고, 두 개 먼저 해보면은, 크리스탈은 여기 위에 값이 써 있어요. 위에 자세히 보면은 값이 써 있어요. 이 키트에서는 14.7456MHz 짜리 써요. 14.7456MHz 쓰기 때문에 꽂으면 되는데, 아마도 이거 아까 납땜마다 구멍이 막힌 것 같아요. 자, 구멍을 이렇게 해서 꽂은 다음에, 이렇게 꺾지 말고, 사실 부품을 꺾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런 부품들은 그냥 한쪽을 납땜을 살짝 하고, 나머지도 납땜을 하고, 아까 살짝 고정시켰던 거를 다시 납땜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리드 커팅을 해주고, 다시 납땜을 인도기를 한 번씩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부저가 있죠. 부저는 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저는 여기다 집어넣고, 얘도 잡은 상태로 한쪽을 고정을 시켜주고, 나머지 한쪽을 땜을 해주면 돼요. 아까 고정했던 부분 다시 땜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쭉 있는 핀헤더 부분이 많은데, 핀헤더 부분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할 거예요. 한 번에 쭉 할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트랜지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TO92 타입이라고 해요. TO92 타입. 얘는 밑에 TR5번 이 자리에 있는데, 얘도 이게 레디아 타입이에요. 레디아 타입인데 기계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뽑으면 그냥 빠져요. 아니면 잘라도 돼요. 리드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서 밀착을 시켜요.
이게 또 이렇게 밀착을 시켜도 되는데 밀착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쪽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 공업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이런 선생님들이 가끔 이거 뭐 밀착시키면 안 된다, 뭐 얼마를 떼야 된다, 트랜지스터 여대 약해서 같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밀착시키면 돼요. 이게 열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소자들은 열 때문에 뭐 트랜지스터가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례도 우리가 지금 쓰는 인두 있잖아요. 인두가 보통 최소 200도 후반이에요. 최소. 그래야지만 솔더링을, 납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숙련자 같은 경우는 거의 300도 후반, 400도까지도 놓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도 가운데 고정을 하고, 저는 하고 자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납땜을 하고 자르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자른 상태에서 납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개인 취향이에요. 뭘 하든 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든. 좀 모양이 안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인두기를 갖다 대면은 납은 자기가 녹아서 예쁜 모양이 알아서 돼요. 그게 고정이 됐죠. 이 봉투를 이 봉투 뜯어봅시다. 얘는 7805예요. 7805. 얘는 기침이 나오는데, 자, 이 7805는 다리를 이렇게 뒤로 꺾게 돼 있어요. 꺾어가지고 이 모양은 TO220 타입이라고 그래요. 이 밑에 금속으로 돼 있죠. 금속에 뭐 방열판을 달기도 해요. 이게 전력을 많이 쓰는 회로일 경우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기다 나사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납땜을 하기도 해요. 여기다가 납땜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다 납을 발라서 이렇게 땜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땜을 하면은 뒤도 열이 전달이 잘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이 회로는 그렇게 전력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이 780에 열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요건 이제 참고적으로 염색을 붙여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스크류 받기도 해요. 뒷면에 이제 어떤 열 전달되는 구리스 같은 걸 발라가지고 붙이기도 해요. 뒷면 보니까 좀 길죠? 근데 이미 고정이 되니까 긴 거 그냥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긴 거 좀 잘라주고 자르고 여기다가 이제 납땜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780의 역할은 입력 전압이 일정 범위가 있는데 약 제 기억에 한 40몇 볼트 정도까지는 자기가 전압을 낮춰줘 가지고 5볼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780은 여기는 얘는 이제 파워 인let, 파워를 외부 파워 쓸 때 쓰는 그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 커넥터예요. 큰 것도 그냥 납을 다 발라주면 돼요. 구멍이 안 나게. 이렇게 큰 거 할 때는 옆에 구멍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 구멍이 큰데 이 주의할 거는 이렇게 납을 그냥 다 매겨가지고 이 구멍이 안 나게, 지금 보는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게 납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해요. 납을 충분히 줘서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지금 이 키트 같은 경우 외부 전화 쓸 수도 있고 이 USB, 그러니까 그 ISP나 JTAG 쪽으로 들어오는 전원을 쓸 수도 있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회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할 거는 트랜지스터 4개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 트랜지스터는 아까 얘기했죠, TO92 타입이라고. 지금 4개는 요 자리에요. 지금 요 자리. 얘도 이렇게 뽑으면 돼요. 뽑거나 자르거나 둘 중 아무거나 하면 돼요. 뽑거나 자르거나. 이 꽂을 때는 요 머리 모양에 맞게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자, 얘도 밀착이에요. 밀착.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꽂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예전에 저도 처음에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라디오 조립 경진대 뭐 이런 거 이제 학교에서 할 때 납땜하는 거 처음 해봤는데, 그때 납땜 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트랜지스터를 10cm 띄워서 납땜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청 대회 나가고 뭐 그랬는데, 그때 대회 나가서 그게 뭐 심사 기준에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밀착시켜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밀착 해서 지금은 이제 꺾는 게 아니고 납을 조금 납을 이렇게 한번 묻혀가지고 얘를 지금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이따 뒤집고 납땜을 쭉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커팅하고 인죽이 다시 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자, 잘라야죠. 잘랐으면 반드시 인두기를 한 번씩 더 대주라고 그랬어요. 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인두기 한 번씩 대주고. 자, 이 인두기 되는 건 반드시예요. 필수예요, 필수. 필수예요. 자, 다음으로 작업할 제품은 FND예요. FND 7 세그먼트라고 하죠. 4자리 숫자 표시하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꽂고, 얘도 리드가 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꺾지 않는 게 사실 좋아요. 꺾지 말고 그냥 이렇게 위에다 그냥 이게 납땜을 살짝 고정시킨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건 납땜을 쭉 하고 커팅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다시 제 납땜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얘는 이제 꺾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차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좀 잘라주자. 튀지 않게 반드시 잘 손으로 가리든지 손으로 잡든지. 이게 또 이렇게 잘라낸 이런 리드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드에 붙으면은 나중에 이게 또 다 쇼트돼요. 쇼트돼서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들은 항상 이게 한 곳에 이게 다시 해서 잘 버려줘야 돼요. 잘라줬으면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난 인도 돼서, 자, 저는 칼팁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냥 막대 인도로 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하나하나. 그리고 얘는 RS23 D서브, 구핀 D서브 잭이에요. 얘는 RS23 연결할 때 그때 쓰는 건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꽂아서 이 안 끝에 보면은 지금 고정용으로 납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크게 구멍 안 나게. 얘가 버티고 있어야지만 이 커넥터를 넣고 빼도 이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납땜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이제 자, 우리 캐패시터를 할 거예요. 캐패시터 보면은 얘는 100 마이크로 페더짜리예요. 캐패시터 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레디얼 타입인데, 이 전액 캐패시터 얘기하는 거예요. 전액 캐패시터는 극성인데 긴 쪽이 풀렸어요. 여기 레디얼 타입은 긴 쪽이 있죠. 근데 얘를 내가 이렇게 잘랐어요.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바디의 옆에 보면은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얘로 이렇게 있을 때는 긴 쪽이 플러스다. 근데 잘랐더라도 이렇게 한쪽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C2와 C4에 들어갈 거예요. 이 기호 보면요, 이 전액 캐패시터 기호는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긴 쪽이 플러스 쪽이고 빗금치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겠죠. 얘도 클린치를 하고 하든, 이렇게 클린치를 하고 하든지 스트레이트 납땜을 하든지. 얘는 레디얼이니까 클린치를 한번 그냥 해주고 하죠.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레디얼은 클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클린치를 해주고, 클린치를 이렇게 해주고 납땜을 해줍시다. 납땜을 해주고 잘라주고. 여기를 다시 한번 대주자. 그래서 두 개를 추가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액 캐패시터 있죠. 들어갈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디얼로 이렇게 테이프로 쭉 감겨서 이만큼 쭉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 4개 있는데 얘도 우리가 자르자. 자르고, 얘는 10마이크로짜리예요. 야, 빗금친 부분이 마이너스고 그랬죠? 빗금친 부분이 마이너스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얘하고 얘가 이 피치가 안 맞아요. 얘는 지금 5mm, 레디아는 기본이 5mm예요. 레디아는. 근데 얘는 수삼용으로 해서 2.5mm 피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쑤셔 놔야 돼요. 그냥 네. 이렇게 쑤셔 넣으면 그냥 들어가요. 맞춰서 들어가죠. 나머지들도 극성에 주의해야 돼요. 전액 캐패시터는 극성이 받치면 터져요. 바뀌면은 뻥하고 터져요. 얘는 아까 딸깍하고 걸렸기 때문에 그냥 납땜해도 될 것 같아. 납땜만 한번 하고 커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커팅을 했으면 한번 인도기를 대주자. 전액 캐패시터까지 쭉 붙였어요. 그래서 뭐 높은 부품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 녹색 5파이 LED가 있어요. 5파이 LED, 녹색 5파이 LED가 있는데 총 8개. 그러니까 LED 켜는 그런 실습이 우리 디지털 IO 확인할 때 있는데 그때 이제 쓰이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LED는 이제 극성이 있죠. 긴 쪽이 에노드고 짧은 쪽이 캐소드예요. 그러니까 긴 쪽이 플러스예요. 대부분 부품이 긴 쪽이 플러스예요. 이 극성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줘요. 이 LED도 극성이 바뀌면은 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드시 극성에 주의해서 조립해야 돼요.
넣어서 자 이게 얘를 잘 잡고 저처럼 이렇게 욕심나서 여러 개 안 해도 돼요. 일단 납을 살짝 못 치면은 이 납을 살짝 못 치는 얘들은 일단은 고정이 돼요. 뒤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뒤집어도. 물론 여러분들 이제 막대 인도를 할 때는 한 점 한 점 해줘야 돼요. 한 점 한 점. 자 이렇게 하면은 손을 떼도 이 LED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좀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일단. 그리고 아까 납이 안 묻은 쪽을 두 개를 한꺼번에 땜해 버리면은 그 두 개가 납이 녹아서 밑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만 먼저 땜을 해줘요. 납이 안 묻은 쪽, 납이 덜 묻은 쪽을 이게 보드에 조명이 비쳐가지고 좀 눈이 아픈 면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 녹색 보드를 많이 봤을 거예요. 녹색으로 된 보드를 녹색으로 하는 이유가 눈이 아프지 말라고 녹색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좀 이뻐 보이려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리드는 조심해야 된다. 이제 손이 찔릴 수 있으니까 얘는 버리고 인두기를 대야겠죠. 인두기를 이렇게 대서 납땜을 이쁘게 다시 아까는 그 임시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쁘게 다시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막대 인두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바닥에 놓고 해야 돼요. 납을 이렇게 인두기에 미리 묻힌 다음에 이렇게 납땜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은 자기 자리 찾아간다. LED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변장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지금 10kg짜리예요. 10kg. 여기 가변장 10kg라는 거는 최대값이 10kg라는 얘기예요. 최대값이 0부터 10kg죠. 네. 이렇게 다리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고, 이 스트레이트 된 거는 가급적 꺾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솔더 한쪽에 묻혀서 고정시킨 다음에 잘라내고 이렇게 하나씩 떼면 다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또 뭐 있냐 하면은 가변장 4점짜리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 가변장 4개는 1kg짜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AD 컨버터 실습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4개를 나란히 해줍시다. 한 개 한 개 떼합시다. 그냥 한 개 한 개 붙여서 먼저 고정을 시켜줍시다.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 된 것은 가급적 꺾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랬죠. 가급적 꺾지 말고.
납은 안 묻힌 쪽에다가 납땜을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납땜을 이렇게, 그리고 잘라줘야죠. 자, 자를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튀거나 하면 닥쳐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하든지 가리고 하든지 이렇게 잘라줘요. 지금 이제 보드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이게 남아있으면 이것도 안 되니까 반드시 이게 좀 페이스트가 묻어가지고 약간 끈적대는데 이 잘라낸 것들이 남지 않게끔 이렇게 다 없애주고, 지금 납도 이거 좀 지저분하게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인두기 할 때 인두기로 살짝 없애줄 수가 있어요. 이 리드들은 치우고, 작업 따위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아까 그 부분들을 다시 땜을 다시 해주고, 인두기 안 된 부분 있죠? 안 된 부분 있죠? 지금 이제 솔더 페이스트 같은 게 묻어가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세척하고 닦아내면 돼요. 그래서 납땜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몰렉스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몰렉스 터미널이라는데, 이건 몰렉스는 회사 이름이에요. 몰렉스라는 건 회사 이름인데 터미널 회사 이름이에요. 아주 유명한 큰 회사네요.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자, 얘는 총 5점이 저기 6점이 있는데, 여기 방향을 보면은 저기 하얀 띠가 있죠. 띠 있는 쪽이 이렇게, 띠 있는 쪽이 볼록 튀어나온 쪽이 가게. 요거는 극성 때문에 여기다 위에다 어떤 걸 꽂을 때 극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얘도 얘는 리드 자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쪽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한쪽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을 땜을 해요. 다른 한쪽을 이렇게 땜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 마저 이렇게 땜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4개가 쭈르륵 있죠. 이 납땜 이거 조립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해야 돼요. 한쪽을 이 납을 붙이고 나머지 한쪽에 땜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쪽도 맞아. 그 다음 것도. 근데 이게 한쪽에 땜할 때 요 리드의 선에 여기 내 손이 닿으면 뜨겁겠죠? 리드에 내 손이 닿으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나머지 쪽에 땜을 해주고, 나머지 한쪽에 땜을 해주고.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 제품 관련 어떤 개발 회사를 가게 되면은 처음에 회사 가면 하는 일이 이런 샘플 만드는 거 엄청 해요. 샘플 만드는 거. 물론 이제 뭐 대량으로 할 때는 공장에 의뢰해서 해요. 거의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공장에서 의뢰해서 이것 좀 납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계로 소량이지만은 샘플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개발 단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죠. 처음에 이제 이런 회사 가면은 항상 납땜을 처음에 하죠. 근데 이 납땜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뭐라고 할까? 우리가
연필로 글씨 쓰는 거랑 똑같아요. 어떠한 일을 하려면은 가장 기초적인 일이 있죠. 가장 기초적인 일. 연필로 글씨 쓸 줄 알아야지 뭐 글을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납땜은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고 빨리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정확하고 실수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핀헤더나 박스 헤더를 제외하고는 다 땜을 한 것 같아요. 자, 부터 또 눈에 띄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쟤는 이건 박스 헤더인데 이 그림이 보면은 여기 디귿자로 파인 부분 여기 디귿자로 파여 있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얘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디귿자도 이렇게 파여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1번이 표시가 돼 있죠. 보통 1번은 네모나게 만들어요. 패드를 1번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 10핀짜리 2 곱하기 5짜리 박스 헤더 같은 경우는 JTAG 연결할 때 사용해요. JTAG.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밑면에서 하나를 고정용으로 솔더를 딱 묻혀요. 납을 하나 묻혀요. 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선 나머지를 납땜하는 식으로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얘도 이제 두 개로 얘도 방향성 맞게 이렇게 꽂아서 솔더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좀 쭉 긁고 있는데 인두기를요. 물론 이제 막대인두도 이렇게 하긴 좀 힘들어요. 막대인두 하려면은 이렇게 하려면 좀 눕혀서 막대인두 눕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칼팁을 현장에서 많이 써요. 팁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게 좀 인두기를 뭘 쓰든지 간에 제가 지금 칼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빨리 할 뿐이지 뭐 칼팁이라서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칼팁이 이렇게 된 칼팁이에요. 칼팁이라서 제가 납땜을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빨리 할 뿐이에요. 칼팁을 쓰면은 빨리 하고 넓은 면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쏟을 건데 부품을 쭉 쏟을 건데 이게 다 핀헤더예요. 되게 많죠.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요 LCD용 핀헤더가 있어요. LCD용 핀헤더가 있는데 요건 이렇게 길게 들어갈 거예요. 길게 들어가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할 거고 나머지들 먼저 할 거예요. 나머지들 먼저 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부터 할까? 2 곱하기 4짜리부터 해봅시다. 2 곱하기 4짜리 이렇게 하면 꽂아가지고 얘도 자 인두로 고정시키지 않은 부분을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뒷면에서 솔더링 해야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이쪽을 고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고정하면 손을 떼도 안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들 좀 치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들 땜을 하면 돼요. 자, 막대인도 하면 한 점 한 점 해야 된다고 했죠. 또 2 곱하기 4짜리 한번 이렇게 납을 인두기에 묻혀서 살짝 고정을 시키면 안 떨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고정했던 걸 제외하고 땜을 먼저 해버리고 지금 2 곱하기 4짜리를 먼저 하고 있어요. 2 곱하기 4짜리.
이쪽은 다 했고 2 곱하기 2짜리가 있죠. 2 곱하기 2짜리 여기 이 자리에 2 곱하기 2, 그러니까 2의 2짜리 2x2짜리 여기다 놓고 또 떼만 해줍시다. 자, 여기는 이제 다 했어요. 이쪽 라인은 지금 부품을 다 조립을 했고, 지금 자, 이거는 2 곱하기 8짜리예요. 2의 8짜리 꽂았는데, 얘는 빡빡하네요. 빡빡하면 뭐 그냥 떼매도 되겠죠? 굳이 고정을 안 시키고 빡빡하게 뒤집어도 얘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납땜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납땜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점 한 점 다 해야 돼요. 한 점 한 점. 이거는 이렇게 납땜하는 거는 납땜을 오래 한 사람은 이렇게 쭉 긁는 식으로 해도 정확하게 되는데, 납땜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거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점 한 점 납땜을 해야 돼. 한 점 한 점. 이쁘게 되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저기 앞전 강의에서 이 조립을 우리가 한 약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강의도 치면 3시간 강의, 그러니까 3시간 강의도 3타임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한 점 한 점 다 확인하면서 조립하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시간이. 지금은 이제 저는 이 보드를 매 학기 강의할 때마다 새로 매 학기마다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서 좀 빨리 하는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빨리 하기가 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10시간이 약 9시간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빨리 하는 학생들은 더 빨리 하곤 하지만은 실제 강의에서는 이거를 부품을 좀 설명도 하면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요. 실제 강의에서는. 사실 여기에 핀헤더가 제일 납땜하기는 제일 쉬워요. 납땜하기는 제일 쉬운 게 핀헤더들이에요. 뭐 리드 커팅할 일도 없고 그냥 쭉 보고 구멍 맞춰서 납땜만 해주면 돼요. 이쪽에도 해주고, 여긴 약간 좀 헐거우니까 답을 좀 붙여줘서 고정을 시키고, 지금 2 곱하기 6짜리가 여기 비었죠. 2 곱하기 6짜리 넣고, 고정
시켜주고, 납땜하다가 이 납이 이렇게 좀 이쁘게 안 보인다 싶으면은 솔더 페이스트 한번 묻혀주면 돼요. 막 지지는 거 아니에요. 솔더 페이스트는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라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납땜은 항상 환기되는 곳에, 우리 학교 실습실에는 이 납 흡입 장치가 다 여러분 책상마다 있어가지고 이 연기는 납 흡입기에서 다 납 흡입 장치에서 납 연기 흡입 장치에 다 흡입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2 곱하기 3짜리를 먼저 꽂을까요? 2 곱하기 3짜리. 이렇게 납땜하는 시스 자체가 이 시스 키트도 가격이 되고, 이런 설비를 갖추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 실습은 상당히 이제 그 유익한 그런 실습이에요. 이 실습은 2 곱하기 4짜리가 돼서, 이 키트를 조립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긴 해요. 납땜을 안 해보던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그건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이 납땜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 하긴 하는데, 근데 그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키트로 실습을 할 때는 성취감이 생겨요. 만들 때는 좀 고생스럽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항상 또 밤마다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뭐 예전에 고등학교 이런 데서 많이 해본 친구들, 고등학교 뭐 전자 관련된 학과 나온 친구들은 빨리빨리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상 시켜보면은 와, 이런 납땜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제가 손에 꼽아요.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납땜 좀 잘했다는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조립한 거 보면은 뭐 잘했네 라고 하는 학생 진짜 손에 꼽아요. 이 얘기 왜 하냐면, 결국에는 크게 잘하는 학생도 없고 크게 못하는 학생도 없어요.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그냥 연필로 글씨 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냥 누가 더 이쁘게 잘 쓰냐는 거지, 글씨를 잘 쓴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죠. 이 납땜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뭐 진짜 뭐 공부를 막 잘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의를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스킬이에요. 스킬, 간단한 스킬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일정 시간을 투자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죠. 자, 2 곱하기 4짜리도 여기다 꽂고, 자, 2에 3짜리를
조금 화면 밖에서 때문에 하는 적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2개 남았어요. 지금 얘 4짜리 하나, 얘 2짜리 하나. 얘 1짜리 하나. 1에 2라고 해도 얘 1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조그만 거 하나죠. 요거 지금 하나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부저 자리에다가 자, 이제 여기 보드는 다 했는데 남은 거는 LCD예요. 근데 LCD는 여기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LCD는 우리 이 서포터라고 그래요. 이 서포터로 우리가 고정을 하게 돼 있어요. 서포터로 고정하게 돼 있는데 납땜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조립을 하고 납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이게 약간 틀어질 수가 있어요. 틀어지면은 이 납땜된 부분이 힘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냐면 얘가 밑에 들어가고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게 위에 이렇게 땜이 돼서 이런 식으로 땜이 돼서 이렇게 위에서 꽂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서포트를 이렇게 서포터라고 얘를 다리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놓잖아요. 놓다 보면은 이게 약간 위치가 잘 안 맞아 가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리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납땜하는 방법이 좋아요. 미리 조립하고 하는 게. 그래서 조립을 갖고 내 구석을 먼저 조립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이 서포터 있죠? 빼줍시다. 이 서포터를 먼저 여기다 조립해 줄 거예요. 약간 헐렁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조립할 거니까. 일단 헐렁하게 조립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조여주겠다 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고 얘가 밑에는 이게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먼저 꽂아주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너트를 조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조립을 해줄게요. 밑에 너트도 조립을 해주고,
조여줍시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납땜을 해야지만 이게 틀어져 가지고 삐뚤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기 패드가 좀 크죠? 납이 좀 붙었어요. 패드가 커가지고 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납땜하는 거 보면 막 붙었잖아요. 나중에 이따 정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납을 좀 이렇게 걷어내면 큰 납이 흐르게 이렇게 걷어내주면 예쁘게 납땜이 됩니다. 자, 이제 뒷면 할 차례죠. 뒷면. 이렇게 됐어요. 다 조립이 됐는데,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일반 키트들 다 조립을 했고, 이게 조립을 다 한 다음에 뒷면을 쭉 봐야 돼요. 뒷면을 봐서 전체적으로 납땜이 잘 됐나 한번 봐야 돼요. 잘 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인두기를 대서 납땜 모양을 다시 이렇게 잡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뭐 이게 좀 2시간에 걸쳐서 거의 만들었죠. 2시간에 걸쳐 만들었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예. 이 정도면 뭐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렇게 인두기 대주면은 납은요 녹으면은 그냥 알아서 자기 성질을 찾아가요. 이게 녹으면 액체가 되겠죠. 녹으면 액체라서 그 표면 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그 빨려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구멍이 있으면은 빨려 들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두기에 대주면 알아서 납이 자기 위치로 들어가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납이 빨려서 이 반대쪽 면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쭉 보고 아까 리드 커팅한 거 중에 좀 긴 거나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한 번 더 커팅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쇼트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쇼트난 부분이 있으면은 정리 한번 해주고 전체적으로 납 조각이나 아니면 리드 조각 같은 게 혹시나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납 조각은 이렇게 인두기 대주면요 인두기도 빨리 들어와요. 납 조각이 좀 있으면은 그리고 납이 좀 부족하다 싶은 데는 납을 좀 더 채워줘도 돼요. 납을 좀 더 채워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납땜이 된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냉땜이라고 하는데 그냥 표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건 냉땜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자세히 크게 확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그냥 봐서는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은 내가 근데 이 납땜한 포인트가 약간 넌 불확실하다라고 싶으면은 인두기를 다시 대주면은 다시 살짝 녹아서 모양이 형성이 돼요. 제대로 납땜이 되니까는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이제 인두기 대주는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항상 빼먹어요. 잘못된 부분이 항상 나와요. 자, 이제 대충 뭐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좋았고 정말로 잘 됐는지는 전원을 켜봐야겠죠. 전원을 넣어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원을 넣어서 이게 됐나 안 됐나. 자, 이렇게 키트 완성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키트를 갖고 직접 실습하는 걸 할 거예요. 직접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얘가 같은 애가 128이죠. 128에 직접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LED를 킨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오 입력을 받는다든지 하는 실습을 직접 할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